브로콜리 한 송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어왔던 브로콜리,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10배 이상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브로콜리의 효능을 절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0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채소는 깨끗하게 데쳐서 먹어야 한다고요. 특히 브로콜리는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먼지와 작은 벌레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끓는 물에 데쳐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는 순간 가장 중요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라파닌이 무려 60%에서 90%까지 파괴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끓는 물에 단 3분만 데쳐도 브로콜리의 가장 핵심적인 효능이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변환시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작용을 돕는 정말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마치 얼음이 뜨거운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끓는 물에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알게 된 서울의 52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5분씩 데쳐서 드셨다고 합니다. 3개월간 꾸준히 드셨는데도 건강검진 수치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조리 방법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로콜리를 완전히 날 것으로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끓이는 걸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를 이용해서 5분 이내로 살짝 쪄먹는 것입니다. 찜 조리는 브로콜리가 직접 물에 닿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온도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효소의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레인지에 물을 조금만 뿌려서 2에서 3분 정도만 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브로콜리 줄기에 꽃봉오리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의 녹색 꽃봉오리 부분만 먹고 딱딱한 줄기는 질기다는 이유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브로콜리 줄기에는 꽃봉오리보다 식이섬유가 2배 이상 많고 칼슘과 비타민C 함량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브로콜리 줄기까지 모두 섭취한 그룹과 꽃봉오리만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줄기까지 먹은 그룹에서 장 건강 지표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변비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해요. 브로콜리 줄기는 겉껍질만 얇게 벗겨내면 속은 정말 달콤하고 아삭합니다. 마치 무처럼 시원한 식감이 있어요. 얇게 채 썰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동그랗게 썰어서 살짝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는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고요. 세 번째, 브로콜리를 먹는 시간이 효과를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브로콜리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고 여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나 운동 후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우리 몸의 해독 효소 생성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이 마른 스펀지에 더 잘 스며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음식이 없는 빈 위장에서는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특히 설포라판 같은 생리활성 물질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제가 알게 된 부산의 45세 박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저녁 식사 때 브로콜리를 드시다가 아침 공복에 브로콜리 스무디를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대요. 2개월 후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로콜리를 식단에서 저녁으로만 먹지 말고 아침이나 운동 후에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완전히 저녁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3에서 4번 정도는 아침이나 공복에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함께 먹는 조합이 오히려 브로콜리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우유나 치즈와 함께 그라탕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또는 칼슘 보충을 위해 브로콜리와 유제품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죠.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유제품의 칼슘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칼슘과 철분은 우리 몸속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두 사람이 서로 막는 것처럼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고기와 함께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공육이나 적색육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육류의 포화지방과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로콜리와 유제품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2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행히 브로콜리 자체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파프리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5번째, 브로콜리 씻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농약을 더 깊숙이 스며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수돗물에 그냥 헹구거나 심지어 세제를 사용해서 씻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구조는 정말 복잡해서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는 농약이나 이물질이 80% 이상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작은 꽃봉오리들 사이사이 마치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 속에 농약 성분이나 먼지, 작은 벌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반 수돗물로만 씻은 브로콜리와 특별한 방법으로 세척한 브로콜리의 잔류 농약을 비교했을 때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큰 볼에 물을 붓고 베이킹소다를 1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를 거꾸로 담가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둡니다. 베이킹소다의 약알칼리성이 농약 성분을 중화시키고 이물질을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에 흐르는 물에 꼼꼼히 헹궈주면 됩니다. 또는 식초를 물에 조금 타서 담가두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로 브로콜리를 보관하는 방법이 영양소를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실인데요. 브로콜리를 사자마자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사면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냉장고 채소칸에 그냥 넣어둡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의도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브로콜리를 비닐봉지에 밀폐된 채로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가 축적되면서 영양소 손실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보관 방법으로 5일만 지나도 비타민C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브로콜리는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요. 이 과정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방출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브로콜리 자체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제가 알게 된 대전의 38세 이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브로콜리를 한꺼번에 많이 사서 일주일간 먹곤 했는데 나중에 먹는 브로콜리는 맛도 영양도 없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보관법을 바꾼 후 일주일이 지나도 처음처럼 아삭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보관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콜리를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로 가볍게 감싸서 습기를 조절해주고 구멍이 뚫린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넣되 완전히 밀폐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약간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가장 차가운 부분인 0에서 4도 정도를 유지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브로콜리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 아십니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무려 1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브로콜리를 단독으로 먹거나 아무 음식과나 섞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건강한 채소니까 어떻게 먹어도 좋을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겨자나 와사비, 무 같은 매운맛을 내는 십자화과 채소나 양념과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의 생성량이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를 가열하면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겨자, 와사비, 무, 케일, 양배추 같은 다른 십자화과 식품에도 이 효소가 들어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다른 곳에서 찾은 것처럼 브로콜리 자체의 효소가 파괴되더라도 다른 식품의 효소가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조리된 브로콜리에 겨자 가루를 조금만 첨가해도 설포라판 수치가 피첨가 그룹 대비 최대 13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브로콜리를 먹을 때 겨자 소스를 살짝 곁들이거나 무채를 함께 먹거나 와사비를 조금 섞어보세요. 또는 케일이나 양배추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브로콜리 새싹이 일반 브로콜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브로콜리 새싹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전구체가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 하면 초록색 꽃봉오리만 떠올립니다. 마트에서도 주로 큰 브로콜리를 사죠. 브로콜리 새싹은 뭔지도 잘 모르거나 너무 작아서 영양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식물이 발화 단계에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보통 발화 후 3에서 5일 정도 된 어린 싹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글루코라판인 농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 새싹이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해요. 제가 들은 서울의 60세 정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된 후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 선생님 상담과 함께 식습관 개선의 일환으로 매일 브로콜리 새싹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용종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은 식이요법만의 효과는 아니고 전체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의 결과일 겁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씨앗을 사서 물에 불렸다가 젖은 키친타월 위에 뿌려두면 3에서 5일이면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하고 경제적이죠.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끼워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먹으면 좋습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브로콜리가 슈퍼푸드니까 누구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채소를 누가 주의해서 먹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인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먹거나 반대로 끊으면 약효가 변할 수 있어요.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을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배설이 잘 안 되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 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와파린을 복용하던 70대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갑자기 매일 먹기 시작했다가 혈액 검사 수치가 크게 변동되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브로콜리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9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아침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50g 정도를 가볍게 쪄서 레몬즙을 뿌려 드시거나 브로콜리 새싹 한 줌을 샐러드로 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섭취가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 겁니다. 생으로, 쪄서, 볶아서, 새싹으로 번갈아 가며 드세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각 조리법마다 보존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는 것이 전체적인 영양 균형에 좋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보면 식단의 다양성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섭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몸의 변화는 어떤지 기록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충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브로콜리 추출물이나 설포라판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충제로 먹을 것인가, 자연식품으로 먹을 것인가 고민되시죠?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보충제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고 부작용도 적다고 합니다. 음식에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수백 가지 영양소와 식물화학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여러 성분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겁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충분한 양을 음식으로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충제는 용량이 농축되어 있어서 과다 복용의 위험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브로콜리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와파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갑상선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 시간을 약 복용 시간과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항암제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식이요법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브로콜리는 또한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일부 약물의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의사와 소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9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끓이지 말고 찌고 줄기까지 먹고 아침 공복에 먹고 유제품과 간격 두고 제대로 씻고 올바르게 보관하고 겨자나 무와 함께 먹고 새싹도 챙기고 약물 복용자는 주의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좋은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브로콜리 한 송이를 제대로 씻어서 올바르게 조리해서 적절한 시간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